네, 안녕하세요. 함께 이루는 사회혁신,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과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연계 방안 온라인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장은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특히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그리고 리빙랩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두 분야가 어떻게 상호 연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의견 교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대표해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충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강태재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하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오늘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모임이 만나고 나면 어떤 그런 옥동자를 날 수 있을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마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성과에 더해서 아마 더 큰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맡고 있는 그런 당사자의 대표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먼 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희진 선임연구원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정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송위진입니다. 리빙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그리고 전문성과 시민성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에 전문성 그리고 과학기술은 시민사회와 유리되어서 자체적인 논리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 이 과학기술과 전문성이 시민사회와 결합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각계약진해왔던 전문성과 시민성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기회 내지는 새로운 플랫폼 내지는 새로운 교두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해 나가서 사회혁신 빅텐트의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좋은 토론이 나와서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논의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현장의 웃음소리 들리시죠? 저희가 이번 포럼은 조금 더 자유롭게 서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저희가 애드리브가 난방하는 그런 포럼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런 친숙한 분위기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이 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각자의 우선 활동과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윤환 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윤환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강원혁신 포럼의 지원단을 맡고 있고요. 저는 우리 지원단은 강원도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저희 사단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 사단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은 행안부의 소통역력 구축 사업으로 소통역력 공간 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커먼스필드 춘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입니다. 그곳에서 리빙랩 관련한 것들을 한 2, 3년 정도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 같고요.
오늘 분위기는 라디오스타 분위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와서 조명도 많고 카메라도 많으니까 낯가림 심한 저는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투덜이의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워낙에 그게 제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를 관찰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을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옆에 계신 김영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제 감각하고 있는 혹은 느끼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직접 주도해서 발굴하고 수기해 주시면은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시민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이 이 플랫폼의 핵심인데요. 그 과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혹은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고민되는 게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리빙랩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 또 오늘 와 계신 리빙랩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연계하면 좋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주대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예,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현재 게임을 가르치고 있고 애들이 이제 게임 만드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가지고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추대가 돼가지고 저 원래 하기 싫다 그랬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는 32개 대학의 34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작년 7월달에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링크 사업단도 많이 있고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들이 같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리빙랩이 대학 내에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됐었고 또 실험도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요. 뭐 그동안 한 3-4번 정도의 이제 포럼도 만들어서 운영도 했고 여러 가지 자체 사례들도 같이 논의하고 발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이런 그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그 지금 지역에도 많은 그 리빙랩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전라북도 내에 있는 많은 그 리빙랩 활동들을 같이 교류하고 하는 일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대 내에서는 지역혁신센터장을 맡으면서 전주대 내 리빙랩을 다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직책만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맡기시셔도 맡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로서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정주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주입니다. 저는 암 경험자 리빙랩 온랩의 코디네이터고요. 리빙랩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다라고 우리 그 리빙랩의 전도사이신 성지은 박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앞서 전문가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해주셨는데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리빙랩 활동가들이 우리 교수님은 전문가가 맞으시지만 저는 기업에서 기업사회 혁신 인사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가 기업사회 혁신 활동을 하던 중에 일회성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가 변화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찾아가서 좀 배우고 싶다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산 학연관이 협력해서 궁극적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이은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라디오 스타를 분명히 표방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자리가 여기 가운데인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2분씩 앉게 해서 이렇게 아까 게임 좋아하신다고 했죠. 그러다는 우리가
처음에는 되게 유연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자지만 나중에는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가 아마 더 좋은 것 같고 1대 4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사실은 조금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연하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단어를 함께 정의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해보고 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의 연계 방안인데 그럼 두 곳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또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러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당황한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뭐 얘기하라고 했는지.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직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리빙랩 전체를 통괄하고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리빙랩 활동들을 같이 결합시키고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이었을 거예요. 3년 전에 그 리빙랩이라는 부분이 잘 알려지기 이전부터 이제 리빙랩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주로 이제 뭐 국가 연구기관 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자기네 하는 활동들을 이제 홍보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이런 모임으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거의 한 20몇 회 정도 지금 그 포럼들이 계속 운영돼 가고 있고요. 각각 이제 주제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하고 있는 애들 같이 계속 모아서 뭐 홍보하고 활동을 갖다 교류하고 또 뭐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얘기했지만 사실 리빙랩 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결합시키고 많은 사람을 끌어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혼자서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네트워크 역할들을 그래도 좀 누군가가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 이제 스태프에서 활동하시는 두 이제 박사님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모태로 해서 사실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도 만들어졌고 또 대학이나 뭐 각 분야별 네트워크도 만들어져 있고 하면서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리빙랩 네트워크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빙랩 네트워크가 이제 리빙랩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모임인 거는 알겠는데 리빙랩이 뭐예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 얼마 전도 보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다 뭐 플랫폼, 리빙랩 네트워크, 뭐 온라인 포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말들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리빙랩을 얘기하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씁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살아있는 실험실, 마을 속의 실험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사용자나 이해 당사자 중심이 돼서 모든 일을 다 만들어가자라는 게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실험실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그 문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보게 해보자라는 게 리빙랩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동안 이제 많은 과학기술 활동들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서 뭐 상품도 나오고 기술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 당사자나 그 원래 해당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 처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그 측면을 처음부터 이해 당사자와 같이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 현장의 문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과학기술의 그 상품이나 기술 개발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실효성이 높은 이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갈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겪는 생활의 문제들을 조금 기술적인 뭐 방법을 통해서 꼭 해결한다. 기술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시작은 이제 과학기술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문 사회적인 어떤 그 법제도의 문제라든지 사람의 관습의 문제라든지 생각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점들이 생기실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제가 볼 때 리빙랩 네트워크랑 또 차이점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뭐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절실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당사자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같은 목적인데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건 혹은 시민들 개개인의 영역에서건 시민분들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자꾸 흩어지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자꾸 단절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제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단계로 보통 운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시민 당사자가 느끼는 여러 의제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발굴한 의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의제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도출했으면 그 문제를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고유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당 문제들이 단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원을 연계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해당 공공기관들이 사실 지역의 문제 해결에 깊이 있게 관여했고 자원을 연계했다라고 보기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조금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의 역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해 참 저희 그 정답 같은 페이퍼 속에 있는 걸 전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이 조명처럼 하얘졌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잘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리빙랩과 전혀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이 직접 행위자가 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이해 당사자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는 실행 방안으로서 저희는 그 리빙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행 방식에 좀 자유로움도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공공기관의 참여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를 것 같고 아마 요즘 들어서 요즘은 아니지만 최근 한 3년 정도 돼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혁신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변화의 장을 만날 수 있는 창구로서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방법론으로 약간 리빙랩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 포럼에서 정말 너무나 이게 사실은 목적들이 좀 거대하잖아요. 사회의 변화를 꿈꾼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사실 오늘의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대학과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에는 요즘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대학의 역할이 단순히 사람들을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접점을 통해서 좀 더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연계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학생들이 좀 자신들의 역량을 확인해보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왜 대학에서 참여를 안 해주지?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또 대학 관계자분들을 만나 뵈면은 저희가 좀 이런 자원도 있고 학생들도 뭔가 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공헌을 하거나 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정보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러면 대학과 청년, 지역은 어떻게 만날까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선 한동순 교수님께서
그 대학과 지역에 만난 접점에 뭐 문제 정의랑 의제 발굴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 책자를 한번 봤어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그 뒤에 보니까 가맹 조직이라 그럴까요? 기관이라 쭉 보니까 대학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이제 대학교가 있고 사실 저희도 32개 대학이 같이 모여가지고 리빙랩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뭐 경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그 대학 리빙랩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리빙랩을 가르치는 것은 몇 가지 이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기 리빙랩을 대학 교육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서는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주위에 대해서 관심을 잘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역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많은 대학생들이 지역에 좀 취업도 하고 지역 산업에 좀 기여도 해주고 이런 걸 요구하지만 학생들은 일반적인 어떤 대중 매체라는 이런 데 이제 노출되다 보면 항상 그냥 다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빙랩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리빙랩이라는 건 현장의 문제들을 갖다 이제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결국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씩 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그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문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현실과 학문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수단, 교육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리빙랩 자체가 전문성과 시민성으로 한다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시민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리빙랩을 하나의 교육 과정들에 편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과목으로 운영이 하기도 하고요. 뭐 교양 과목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교육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많이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교수라는 집단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지역과 그렇게 연관성을 잇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을 잘 알지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쉽게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학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하긴 하지만 어떤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거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의제 발굴이나 그다음에 문제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 초반부터 이걸 같이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수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서 교수들이 자기 전공을 갖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부분이 또 학교 내에서는 교수가 그걸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해주고 뭐 요새 이제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서는 그 얘기도 했거든요. 교수들이 그런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리빙랩 활동을 할 때는 이걸 연구 가산점이 됐던 뭐 봉사 간접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도 줘서 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좀 이제 모든 사업에서는 이런 그 지역 혁신,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들을 좀 사업의 큰 꼭지로 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 과업 성과로서 제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전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번부터는 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학은 자체적으로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혁신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과 함께하지 않는 대학은 결국은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그 주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대학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신입생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대학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살아남는 대학이 된다는 건 지역과 같이 하는 대학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학에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보직 교수들 다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성과가 되고 자기 대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주민분들 만나서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셔가지고. 네. 아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스탠포드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스탠포드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지역 프로젝트를 거의 꼭 하나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 지역에 있는 뭐 중고등학생 학생들과 같이 뭐 스템 교육을 같이 뭐 해가지고 지역에 뭐 하천이 홍수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던가 아니면 뭐 꼭 한 꼭지씩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그렇게 지역과 연결된 학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특성화 학과라든지 지역 전략 뭐 이런 그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비 갖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전주대만 해더라도 지금 한 학과들 한 20-30개 정도가 나름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지역과 연결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부분과 자기의 전공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문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반적인 대학들이 원해요.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들은 사실 자기 전공이나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지역 가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들과 활동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되게 수줍어하거든요, 교수들도.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아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걸 속내를 내놓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것들은 잘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 같은 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 수줍음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사회 활동을 거의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반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럼요. 그러니까 반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시민들 속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뭐 품성이라 할까 인성도 바뀌는 것들이고요. 우리 리빙랩 활동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리빙랩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착해지고 뭔가 인성이 바뀌는 걸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좀 손을 내밀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것 같은데 학생들은 저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상금을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비용도 주고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 학생들이 돈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일정 정도 활동비 정도 기본적인 활동비가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취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생을 됐던 어느 정도 시간이 됐던 내가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곳. 또 그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나쁜 짓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이것이 되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뒤에 있긴 하지만 인턴십 이런 거 보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과 애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게임만 하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매달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게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세상에 관심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과 학생들이 한 5-6명이 지금 뭐 환경운동연합이나 뭐 지속협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쪽 있는 사람들이. 아, 이런 애들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은 일단 기술은 다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을 잘하든지 뭐 게임 기획을 하든지 프로그램 할 줄 아는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애들이 너무 착하고 또 그 관심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애는 이제 로컬 푸드에 가서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그 매장 일을 돌보는 것까지 했었는데 너무 그런데 관심이 많았었대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이고 직접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교수가 됐던 학교를 갖다 연결한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고요. 저희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그런 일은
다 전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앞 광고, 뒷 광고 아니고요. 저희는 직접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항상 책상 안에서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 세상을 배웠는데, 사실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정말 직접적인 현장이 돼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그러면서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스토리를 만드는 가운데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이나 또는 교수님들의 전문성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스토리는 나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현장 기반으로 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일 것 같은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의 청년에 대한 갈증, 대학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말을 안 하다 또 말을 하려니까 또 뭐 이렇게 타는 것도 같고요. 네, 앞에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어디를 봐야 제 얼굴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갖고 약간 떨리실까 봐 제가 정신- 김영진님을 먼저 쳐다봤는데. 네. 네,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럼 다시 놀까요? 아니, 네. 아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학의 문턱이 높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부른다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학교와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잘못됐어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이 물리적인 담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는 게 쉬울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긴 합니다만, 대학에 있는 많은 장비들이 아마 국고보조나 이러한 보조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신 논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픈되어져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비 리스트 뭐 이런 거에 보면 리스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대학은 아주 많은 스스로 쌓아 올린 지적인 존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연구 영역에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관심들이 없으실 것만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교 담 바깥에서 보면은 학교 담 안에가 정말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요구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자면은 기숙사를 더 이상 지을 땅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처럼 학교 바깥에다가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이 학교를 오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거리 내에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럴 텐데, 학교 안에 있는 자산들이 또 학교 담을 넘기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제가 커먼스 펍을 통해 가지고 세운상가 지하에서 서울시립대 선생님께서 이제 장비 하나 빼오는 거 너무 힘들으셨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대학들이 지역하고 연계된 사업들, 뭐 시나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들은 많이 하는데요. 실제 지역에서 대학의 자원들이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인접해 있는 학교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가 리빙랩 이야기를 같이 했고, 저희 강원 혁신포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강원도 버전인 강원 혁신포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행을 리빙랩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요구들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바라고 하는 팀은 대학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나 이런 것들의 안전장비 착용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팀에서는 마스크 두잇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뭐 행동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 이 헬멧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런 지식이나 혹은 그런 노하우가 같이 전달됐으면, 아마 저희 지금 저희 강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강원혁신포럼 페이스북에 오시면은 저도 좀 광고 좀 하려고요. 네. 하이바라고 하는 팀이 어떻게 이 마네킹을 세워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같이 해주고, 그리고 마스크 두잇 팀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약간 좀 불일치합니다. 마스크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수거하는 지점이 이 일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대학이 가까웠다면 저희가 아마 먼저 이렇게 가서 요청을 드렸을 텐데 그런 면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험이 그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 같고요.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인터스텔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주 짧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은 아니었고 커먼스필드 춘천에서 리빙랩을 했을 때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그 쓰레기통의 이 원활한 그 청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 같은 거를 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모델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등학생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희가 작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고, 지금도 그 춘천고등학교 팀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자기 힘든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왔는데, 저는 대학 학생들한테 그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학생들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올라 오면 그때 알아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와서 수거하면 되겠지 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 사회에 나와서 쓰레기가 차는 속도, 그리고 쓰레기를 비우는 과정을 관찰하다 보니 쓰레기가 찼다고 해서 이 쓰레기를 비우러 오는 차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걸 걷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네 분명히 생활권 내에 있어서 쓰레기 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들은 언제든지 해주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본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도 본인들이 잘 몰랐다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를 더 잘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학생들이 사회를 가장 편하게 바라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거나 좋은 사례를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리빙랩 같은 과정을 대학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두이 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그 리빙랩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팀으로 나온 건데,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기에 정말 좋은 것도 리빙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처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건 뉴스나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같이 살펴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 리빙랩의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점은 대학생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과제처럼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를 좀 초월한 유연한 과정으로서 1년제라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탐구하고 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같이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가지 광고했습니다. 네. 좀 저희 비슷한, 앞으로 네. 1멘트에 1광고만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리빙랩을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항상 보면서 계속 고민이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리빙랩이 자꾸 이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실 리빙랩을 가장 갈구하고 가장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그 리빙랩의 주체들, 현장의 그 시민들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본인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린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성장의 계기들이 분명히 리빙랩을 하는 공간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면은 현장의 주체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좀 거칠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정의가 이제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단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업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그 성장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비슷한 경험이
대학생분들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현장에 이제 오셨는데 그 너무 이제 과제나 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현장의 분들도 그렇고 그 과제를 하러 가신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는 교수님들이나 뭐 다른 사업의 주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리빙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성장과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관계 역량,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 역량뿐만 아니라 관계 역량을 기르는 것, 성장 지원 역량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계속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몇 교수님들이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역하고 계속 같이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진짜 이제 그 같이 관계 맺는 그 개개인에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같이 친구가 되면서 계속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뭔가를 도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거에 좀 집중하게 되면 아마 그 대학과 지역의 조금 연결점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리빙랩이라고 하는 게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사실은 대학 같은 경우도 사업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지역과 함께 긴 호흡으로 관계 맺고 리빙랩을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사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관계적 성과도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거의 섬처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이제 용기 내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뭔가 거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죠. 그 섬들이 무인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관계를 잘 맺는 교수님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그 학이라는 걸 넘어서 정말 활동가처럼 지역사회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경험했던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학생들에게 되게 전달하시고자 다시 역으로 학교 측에 제안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정규적으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한 학기 프로젝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학생들이 뭔가 재밌네 이거 좀 더 해보고 싶네 하지만 이렇게 가로막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정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회성적인 성과가 아니라 좀 더 지속 가능한 이런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통합적 변화 도출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 주셨을 때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례, 이건 홍보는 아니고 사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2년 반 전에 점심 식사를 했어요. 암에 걸리고 이제 회복 단계에 계신 분이랑 제약회사에 다니시던 분 두 분,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사회 복귀하는데 회사 내에서 편견도 있고 근무하는데 체력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가장이 암에 걸리면 온 가족이 빈곤에 빠지는 이런 문제들. 근데 이것들이 캠페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가 됐고 우리 그럼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러면 민산, 학연관 여러 분야에 우리 지인 찬스를 써가지고 한번 모아볼까? 그랬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국가 사업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속해 있는 기관들의 밤에 올빼미처럼 7시에 근무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모여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고용주들한테 포용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고용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처음엔 암을 중심으로 고민했지만 또 암에서 더 나아가 다른 질병, 뭐 부작용, 또 장애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포용사회,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 그냥 일반 주부여서 그 자리에 있던 분도 또 그냥 활동가였는데 잘 모르시던 분도
점점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반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전 되게 감격스러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온랩이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사회적으로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들, 그 안에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솔루션, 서비스, 단절된 영역 간의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국가에 제안도 해보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도 해보고 각각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고 비영리 단체도 계세요. 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그들의 서비스들을 더 모아서 효율적으로 집단적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함께 이루는 사회 혁신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두 네트워크가 만나는 건데 사회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식사를 하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포용성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려면 또 더군다나 우리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기 이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토타입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미션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역할들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꼭 전문가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으로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 그것이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리빙랩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리빙랩의 이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광고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입니다. 네, 본격적인 저희가 사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게. 아까 왜 이윤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왜 스마트 쓰레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저희 올 초에 한 기관에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다른 기관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고 저는 이제 지역 코디네이터로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스마트 쓰레기통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스마트 쓰레기통이 지역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약간 좀 뒷부분에 이제 리빙랩이 들어갔었던 건데 그 스마트 쓰레기통에 나중에는 AI도 설치한다고 하시고요. 막 카메라 설치하시고 해갖고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에 실제적으로는 당사자 참여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만드신 분들하고 전혀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차피 분리수거를 잘 안 하니까는 그냥 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한대요. 그럼 뭐 이제 업체에서 가져갔을 때 이제 분리수거가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스마트 쓰레기통이 잘 활용될까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되겠다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학생들이 리빙랩은 원래 이런 건가요?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저희가 한번 이런 사례들 좀 그리고 제대로 된 리빙랩 사례 한번 이야기를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이제 후 보완으로 해서 뭐 저희가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그리고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역에서 잘 활용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했던 방식이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중심으로 사실은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재정의하고 솔루션을 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이 리빙랩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주 선생님께서 먼저. 네, 우리 이윤환 선생님의 연이어서. 눈빛이 또 흔들리셔가지고 이연타로 제가 사회자님을 계속 봤더니 우리 교수님이 얼굴을 좀 카메라를 보면서 해라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 리빙랩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리빙랩일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리빙랩이라고 하더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에자이라는 기업에서 2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 정책
방침 중에 하나가 근무 시간의 1%를 환자들이랑 같이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일하다 보니 또 인사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이 그 1%를 보내게 하려다 보니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역에서, 병원에서, 복지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또 환자들을 만나면서 보내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분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의료 문제. 근데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곳은 다 다르고 얘기해야 되는 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한 사람인데 너무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해서 이 본인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자를 모시고 저희는 공감 워크숍을 했고, 공감 워크숍을 하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와 이 환자들의 문제가 정말 많이 연결되는구나. 특히 뇌전증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던가 이런 소수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들은 뭐 경제 발전이나 경제성이 부족하다 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의 기저귀는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기저귀는 없고, 침 조절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품은 없고, 또 뇌전증 있는 아이들은 머리에 그런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디텍션 할 수 있으면 훨씬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품은 기업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책에서 뒷받침되고 사용자들이 같이 니즈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기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공감 워크숍을 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을 모시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것도 사실은 온랩 활동의 일부였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치매 안심센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또 지방으로 갈수록 전문가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심리치료 선생님이랑 미술치료 선생님이랑 뭐 디자이너랑 같이 만나서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미술치유 도구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써보니 단가가 또 현장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서 그러면 우리 3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서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구름도장이라는 제품이 12주 동안의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치유 도구로 개발이 돼서 이제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니즈,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현장의 상황, 또 이 정책이 나중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더 원만하게 필요한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인 주신 우리 한동순 선생님. 원래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때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대학에 대한 장벽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학은 사실 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써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성벽을 나눴고 자기 전문성을 지킨다는 게 결국은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고거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결국 뭐 대학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아까 말씀하신 거 관계 맺기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을 뚫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학 내에서는 교수는 거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장비 불리는 것부터 저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수를 뚫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기에 이렇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젝트는 학기별로 이제 단기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리빙랩 활동을 하고 나서 나는 이 활동으로 뭔가 취창업을 해서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스펙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기관에 취직을 하고, 저희 이제 이번에 인턴십 같이 했던 학생도 그런데 취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면서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뭔가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삶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그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 인턴십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거의 3학년, 4학년이 되면 방학 때 아니면 뭐 한 학기 동안 인턴십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소셜 벤처가 됐던 어떤 중간 조직이 됐던 활동가 조직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이 대학생들 좀 받아서 실제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해보는 거, 이것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주나 전라북도에 있는 그 기관들이 대학생을 받아보고 나서 너무나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 아는 얘기지만 모든 활동가 조직들이 늙었잖아요. 이번에는 활동가 조직 디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전라북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도 사실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의 피를 원한다. 뭐 요새 뭐 온라인 이렇게 되면서 뭐 유튜브니 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누가 도와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결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인턴십을 이제 어디는 뭐 한 달, 어디는 2달씩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같이 깰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십을 하나 보내면 PC 하나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자리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너무나 바빠가지고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인턴십을 주냐. 걔들 뭐 이렇게 교육도 좀 시켜주고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여유 있고 좀 열의가 있는 데서는 너무나 잘 돼가지고 서로 결합하고 인턴십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그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좀 접촉 규모를 스스로 좀 넓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대학도 그렇지만 이제 조직도 넓혀서 많은 청년들이 같이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이거 조그만 부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진짜 주도적인 일인 걸 스스로 이렇게 밝혀주고 또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학생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사실은 뭐 제 입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원해요. 되게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턴십보다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업 프로그램들이 대학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기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놈의 창업 기관들은 뭐냐면 다 돈만 줘요. 그러고 이제 돈 쓴 결과물만 내라고 합니다. 중간에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만 시키고 교육 시간만 따지죠.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그게 지금의 창업의 현실이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의 창업은 적어도 대학 내에 뭔가 회사가 차려지고 그 회사들이 대학 내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뭔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동안은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거기서 경험을 하고 실패하려면 실패하고 망하려면 망하고 이런 게 대학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뭘 하냐면 그걸 다 프랜차이즈 이런 업체한테 다 넣어주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세 받으려고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한테 열어주고, 학생들이 힘들면 이게 다른 어떤 소셜 벤처와 결합을 해서 학교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뭔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제안들 좀 많이 하시고 학교도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전주에 있는 자활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푸드트럭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되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푸드트럭 하려고 그러면 왜 그냥 푸드트럭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어디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매점들이 반대를 하고 매점 반대하니까 총무에서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품목을 바꾸라 그러고 그 팔지 않는 것만 팔라 그러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시민사회하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같이 해서 본부를 좀 뭐라 그러기도 하고 지역에서 뭔가 같이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반들 이런 걸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대학의 문턱만큼 민의 문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아까 이제 인턴십 연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게 인턴십을 연계하는 대학과 이제 지역에 있는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요즘은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는 서로가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칭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플랫폼을 열었지만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좀 얘기하셨듯이 좀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영세한 조직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조직에 와서 경험을 해보고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돈을 못 버니까는 아무리 이게 큰 뜻이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라는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랑, 그리고 그 학생들 경우에 그렇게 안 좋은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런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친구들은 또 그런 문제들을 좀 직접적으로 제안하거나 막 해결하려고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면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매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교과목을 운영을 하면서 한 학기 교과목에서 각 파트별로 이제 뭐 자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현장 실습도 나가고 조사도 하고 강의를 하고 나서 인턴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 단계 과정이 없다면 애들이 요새 뭐 사회적 경제가 뭔지 사회주의 경제인지 뭐 무슨 경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사회적 경제 하니까 포스터 하나 딱 붙여놓고 와서 매치해라 그러면 애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그 전 단계에 대한 작업들이 좀 세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측면들이 학교 내에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턴십이니 뭐니까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인턴십을 많이 받아봤다면 그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는데 잘 안 됐다는 게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잘 안 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뭐 또 어떤 학생은 또 이제 거기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뭐 난리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일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양쪽 다 그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는 대학교의 그 사전 준비들, 기업에 대한 설명들, 그다음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준비해서 미리 인지를 시키고, 또 어떤 측면으로는 좀 이렇게 탐사를 뭐 수업 시간이 됐던 어떤 때 갔던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미리 예비 지식들 갖게 해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인턴십이라는 게 사실 와서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학생들이 전달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게 좀 같이 된다면 결국은 그 일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다 취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례 중에서도 그 도시재생 그 센터에서 하는 그 같이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에서부터 한 달 동안 그런 일들을 계속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전주의 에너지 센터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그쪽 일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까지 결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대학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학이 현재 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펀치를 날려주시면 대학은 많은 응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이제 사례 얘기하셨을 때 저는 작년도 리빙랩 사례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에 이제 학생이 하나가 이제 팀으로 이제 제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제 그 보험학과예요. 보험학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갖고 무슨 지역 문제 해결을 하지 이게 고민할 수 있는데, 딱 갖고 온 게 뭐냐면 그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그 재보험인데 가입률이 거의 20-3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보험 약관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알만 설명을 해도 농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하나하나 듣는 것도 아니고 통합해서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자기가 뭘 심을지도 모르는데 통합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그걸 찾아내면서 이제 그걸 갖다 스스로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이제 보험에 대한 약관들 설명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나름 이제 교수님과 같이 해가지고 보험 설계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농협에다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일단 제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학에서 하는 올바른 리빙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대학이라는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교수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학생들의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결합을 시키고 자기가 하는 어떤 그 전공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해보는 이런 흔적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든지 얘기하면 이걸 되게 그 높은 사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학은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장담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대학교의 리빙랩을 할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뭐 원룸촌의 쓰레기 문제 해결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있는 현장에 그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하신 그런 조직들이 사실 지역 안에 있는 그 경제 조직들이잖아요. 그 경제 조직들이나 또는 기관들에서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저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한번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은환 선생님. 네. 눈을 안 마주쳤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안 잡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네. 잡고 계셔서. 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다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안 되네요. 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빙랩 방식으로 여태까지 그 문제들을 해결이라기보다는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친환경 생리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넓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목소리가 좀 작았나요? 네. 앞에서 지금 난리가 나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저희 화면에 다 나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커피 찌꺼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전통시장의 공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공간 한 군데를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고 그거를 같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뭐 탐구도 해보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리빙랩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리빙랩을 구현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접근하게 한 거는 일단 우리 그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를 꾸리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을 한 100일 가까이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매칭을 통해서 지속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갖는 구조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는 방식을 리빙랩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대학생들에 있어서 리빙랩은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건 뭐냐면 저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그 소통협력 공간 때문에 이제 그 같이 학습하고 이러면서 리빙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왜 우리한테 리빙랩 스타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빙랩을 어떤 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종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와의 연계협력 사례를 지금 말해야 되는 순서지만 그 뒤에 보면 보완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점을 말씀드리자면 리빙랩을 수행한 다음에 포스트 리빙랩 과정이 너무 전무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확산하고
퍼뜨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리빙랩 네트워크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로 많이 드는 사례가 그 건너유 사례였어요. 네, 건너유 사례였고, 이제 하신 분하고 이제 작년에 춘천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건너유 같은 게 왜 더 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건너유 사례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그 사례를 드리자면요, 그냥 건너유네요. 네.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보통 그 다리를 짓게 되면 도로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천을 건너는 다리를 지어요.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그 행동은 잘 고려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혀 고려된 건 아니고,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 주민들이 건너는 이렇게 돌다리가 있었어요. 아마 대전 지역이죠, 선생님? 네. 그래서 거기에 돌다리가 이렇게 있고, 주민들은 크게 돌아서 그 기존에 만들어진 다리로 건너는 게 아니라 그 돌다리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면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 다리가 이제 그 마을에서는 아주 큰 일이 난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IT 기술, 그리고 디자이너, 지역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 다리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걸 웹을 통해서 누구나 살펴볼 수 있게 한 그런 사례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 실행하신 분의 블로그를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되게 많이 이용을 하셨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너유의 카메라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건너유의 카메라가 서비스가 왜 안 됐을까요? 불법 구조물이라 철거된 겁니다. 하천 불법 구조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다리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넣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춘천,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호반의 도시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물이 좀 광고 아닙니다. 네. 물이 많고 도시물 흐르는 하천들이 있고요. 그 안에 돌다리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저희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괜찮고 좋은 건데 왜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빙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여름에 그 햇빛 막는 그 차양막들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 임시 텐트를 갖다 놓은 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장님들께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 하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막 솔라 패널 들어가고 거기서 별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괜찮아라고 하면, 폭발력을 가지고 퍼진다라고 하면 리빙랩을 통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갖고 사업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리빙랩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화까지 이룬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가 사례를 찾지 못해가지고요. 아마 그 SOS 랩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리빙랩에 대해서 이 리빙랩 이후에 이 리빙랩의 결과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하면은 아마 사회혁신의 그 좋은 그 활용 도구로서 리빙랩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리빙랩 쪽에서도 안전 기술에 대한 그 이제 그 기계들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부들의 그 옷,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상품으로 이제 개발돼서 많이 이제 논의는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상품화를 시켰을 때 구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빙랩 쪽에서도 공공조달의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고, 이런 조달 부분에서도 리빙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조달에 이제 넣을 수 있고, 또 그런 걸 이제 지자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논의들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 완전히 그 사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공적인 영역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거기다 이제 연구가 되면서 이제 같은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팀들이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 왜 신호등 요즘에 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닥에 이제 신호 불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리빙랩 사례이죠. 아닐까요? 뭐 만드는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네. 보통 이제 그 뭐 버스 그 기다리는 그 신호 체계를 그러니까 보도에다 이제 막 그리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각각의 이제 마을에 있던 리빙랩 사례들로 이제 나오고 있던 것들이죠. 신호등 사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을에서 이제 각각 청년들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 아이디어로서 나왔던 그런 이제 리빙랩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윤아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제 SOS 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좀 김영진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공조달이나 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 제한해야 되는데 결국 정책을 제한하려면 일정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항상 난관은 리빙랩도 그렇고 사회문제 해결에서 다루는 대체적인 문제들은 사각지대의 문제이거나 소수의 문제인 경우들이 좀 많죠,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면했기 때문에 더 난제로 이제 발전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문제들은 대체로 그 소수 의제이기 때문에 정책화되거나 구조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리빙랩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또 같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분명히 리빙랩 과정이 있어야 향후에 정책이 되든 어떤 구조를 만들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쪽에서 리빙랩 중에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은 그 휠체어 이동권 보장은 아마 모든 지역에서 다들 고민하시고 이러실 텐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휠체어 이동권 보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목표는 딱 하나였던 거죠.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경사로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로를 갑자기 설치하면은 그 아까 건너유 사례처럼 불법 구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인도를 침범하면은 갑자기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보지 하다가 이분들이 우리가 적어도 가고 싶은 가게들 정도에는 다용도 경사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가게 입간판처럼 사용이 되고 그리고 휠체어가 가면은 그 경사로를 입간판을 분리시켜 가지고 경사로로 쓰는 거예요. 그런 불법 구조물도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다들 활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바뀌신 분들이 상인분들이 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가게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모으셨던 분들이 야 그러면은 이런 시도들을 더 확산해 볼 수 있는 곳들이 대전에 더 많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좀 모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휠체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전 곳곳에 그 휠체어 접근성이 가능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갑자기 데이터를 다음 연도에 모아보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엔 휠체어로 접근해서 했더니 이걸 보니까 상인분들도 바뀌고 같이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 중에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중에 전동 스쿠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갑자기 이제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은 유모차도 가기 쉽고 스쿠터도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모두를 위한 여행 혹은 모두를 위한 데이터들을 같이 모아보자 이러니까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층위가 갑자기 확 넓어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경험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으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모두를 위한 여행의 데이터들도 수집하고 지역에 있는 마케팅 공사나 이런 관광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랑 이런 무장의 코스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 보고 이랬다가 올해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보니까 가고 싶은 곳들을 데이터를 수집해도 결국 가려면은 휠체어가 잘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못 하겠더라. 그럼 우리가 관광은 살짝 접어놓고 저상버스가 실제로 많이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조금 더 이용률 높이고 휠체어든 스쿠터든 유모차든 무엇이든 간에 쉽게 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저희 지역에 이제 그 SOS 랩, 그러니까 리빙랩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주체분들을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R&D를 하는 곳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그 저상버스를 통해서 이동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의 성장 속도와 사람들의 공감대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연속적인데 사업은 너무 단절적이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 혹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사업들을 그때그때 연결해 주는 게 리빙랩 주체들이나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하시더라고요. 수다를 떨다가. 그래서 이제 물론 SOS랩 같은 경우는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R&D 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중심이 돼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의제와 이 리빙랩을 통해서 성장한 주체분들을 연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그 해결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동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스텝을 더 밟아간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은 현장의 속도대로 이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수용성을 넓혀가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니까 대략 어떤 흐름으로 이걸 연계해가면 좋겠다 이런 감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당사자지만 완벽한 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사실 알게 모르게 감동을 주고 또 이 문제가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했네 라는 게 생기니까 계속해서 사업이나 이런 리빙랩의 규모가 확산되고 커지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의 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난 사례가 있어서 하나 광고와 함께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 아니고 사례 소개했습니다. 사례 소개, 네, 사례가 담긴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 가면 성지은의 야부리라는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빙랩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 리빙 사례 중에 그 일형당뇨 환우의 대표님 김미영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일형당뇨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형당뇨에 걸린 아이들의 삶의 질은 그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이 어머니는 아이가 원래 엔지니어였는데 아이가 일형당뇨에 걸리고 나서 엄청 힘든 과정을 겪으셨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당 체크를 해야 됐고 아주 미세한 양의 인슐린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고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런 아이는 받을 수 없다 안전문제상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싫다고 그러고 학교 보건실에서도 주사 맞을 수 없다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쇼크 오면 모르겠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 아이들은 혼자 숨어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 디바이스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 항상 모니터링해서 인슐린이 자동으로 투여되는 펌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의약품 허가 뭐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못하셨죠. 일단 당장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본인이 사서 썼는데 이제 해서 막 기술을 조합했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앱 그 플래너들이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기소가 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분이 소개하고 만들었던 이런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 인슐린 펌프는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돼서 거의 모든 일형당뇨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학교에 못 가고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아이들이 지금 다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대학 리빙랩과 이제 그 지역
뭐 지역에서 일하는 리빙랩은 다르다. 당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전공들을 익혀나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교육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은. 그리고 뭐 교수들은 계속 있겠지만 교수들도 사실은 연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결국 이제 핵심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리빙랩 하면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플랫폼은 결국은 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조그만 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란 플랫폼과 대학이 연결을 하면서 대학은 사실은 장점이 그거잖아요. 학생들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팀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전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다양한 문제들이 다 있고 다양한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그것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뭔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전문가들을 댈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그래요.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뭐 조그만 공동체가 대학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어떤 지식과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 청년들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형태의 사례가 될 것이다.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걸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하나의 지역에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걸 이제 스케일업해서 확산시키는 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이런 어떤 그 전국적인 조직이 각 지역에서 한두 개의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한두 개의 플랫폼들이 어떤 대학과 좀 결합을 해서 우리 이제 뭐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 있는 대학과 결합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 다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속성의 문제들 그 뭐 이렇게 과제 프로젝트형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제도 축적이 되고 경험도 축적이 되고 지역적인 역량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사실은 전주나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고 뭐 지역 내에서 이제 그렇게 좀 여러 가지들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결합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지금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 있고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는 모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4년제 대학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 데서 이제 반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대학별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연결을 해나가면서 이 네트워크 폭을 점점 넓혀간다면 우리는 그 뭐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또는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지역 문제 플랫폼이 진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무리 멘트처럼 돼버렸는데 뭐 지역과 대학이 리빙랩이 다르다라고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다 동일하겠죠, 선생님. 근데 좀 관점이 지역에서 바라는 거는 조금 더 이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를 바뀌고 하는 걸 조금 더 바랄 것이고 아무래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교육 과정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뭐 성공, 실패 뭐 이런 얘기 몇 가지를 주셨는데 문득 여기 지금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에 송희진 선생님도 계속해서 인사 말씀 주신 다음에 저희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희에게는 실패는 없어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온 길을 기록을 하고 남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리빙랩들이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로 리빙랩들에 대한 전체 아카이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에서 해왔던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분들은 볼 수 있고 해서 리빙랩 네트워크 사람의 결합도 되게 좋겠습니다만 저 안에서 벌어졌던 각 마을 실험실들이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걸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본이 없고요. 주제만 정해놓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토크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저는 그 이동권, SOS 랩보다는 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당사자분들, 사용자 중심의 문제에서 인식을 됐다가 이 실험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상인분들이라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의 관계성이 회복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했던 실험이 정말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모차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서 스케일업이 돼가지고 결국에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다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과 리빙랩이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했던 활동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런 따뜻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 또는 사실 나는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는 그 관계 속에서 아까 왜 우리 불법 건축물 얘기도 나오고요. 그 의료 행위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런 실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아닌 경험으로 남고 기록을 남기 위해서는 그런 더 전문성 있는 것들, 지점들의 연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민, 관, 공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앞서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사회혁신이라는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이런 협력이 필요한데 어느 쪽도 협력들이 더 필요하신지도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빙랩을 항상 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리빙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에서도 나오고 과기부에서도 나오고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다들 이제 리빙랩을 지원하는 곳들은 많아졌는데 리빙랩을 할 수 있는 곳을 못 찾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실제로 하시는 분들보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갈증에서 이제 공통 과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있고 시민들은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해결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 아직 그 깊은 늪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 혹은 그 당사자분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빙랩 사업 그 이전에 무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은 리빙랩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나 대학의 공통 과제 아닌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 과제로서 같이 좀 뭔가 프로젝트들이라든지 해결을 좀 도출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게 이제 개인의 성장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 고민은 리빙랩을 지원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리빙랩을 지원하는 곳들마다 특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혹은 전국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들이 그런 SOS 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안전과 관련된 R&D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게 결국 기업의 R&D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동권 보장을 소개했던 분들, 당사자분들은 직접 IT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당사자이면서 R&D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뭔가 정말 리빙랩계 엘리트 같은 그런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역할이 있고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장애인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붙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결국 과학기술과 R&D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과
그걸 잘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에 서로의 장점이 다른데, 지금의 이제 사업 구조들을 보면은 대체로 하나의 구조가 주체도 발굴해야 되고, 하나의 단체가 주체도 발굴해야 되고 사업도 지원해야 되고 상용화도 해야 되고 확산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과기부 사업들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R&D 사업 부분에 확실히 특화해서 역할을 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연결해주는 부분들은 플랫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나 이런 시민사회와 좀 연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었던 주체들과 연결점이 있는 곳들이 특화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한데, 각자 이제 서로 다 완결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는데 문제 해결과 고도화에는 약하고, 그 R&D를 지원해 주시는 곳들은 뭔가 R&D 자원들은 되게 많고 지원할 것도 많은데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이런 난제들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갈증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대체로 다 리빙랩 사업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하나의 정책이 완결 구조를 가져야 되는 난제가 있는 건데, 그랬을 때 민간 기업에서의 R&D 지원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도를 넘나들 수 있는 민간 자원들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공통적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란 이런 플랫폼이란 창구를 활용해 갖고 다른 이제 과기부든 어디든 또 연락을 해오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예산을 사용하는 시기가 참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있어서 이제 민간들이 그런 사회적 자본들을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이완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영준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말로 지원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는 그 당사자 주민들을 직접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같이 물어보고 오픈 테이블 진행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현상인가요?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문제로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해결하는 해결 워크숍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는 다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대학이나 혹은 저기 무슨 과학진흥원이나 혹은 어디 뭐나 이렇게 가서 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들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이건 대학의 담이 높아요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만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있는 되게 많은 사회적 자본들이 서로의 담만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자본들이 정말로 언제든지 우리가 대출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예. 사회적 자본들을 언제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고 그런 거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문제 해결 방안에서 ICT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제안은 주셨는데 그걸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놓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ICT 분야에 대한 거, 특히나 우리 기존에 저희 활동하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긴 할 텐데, 네, ICT 분야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적응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CT 분야를 저희가 좀 외면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 DSI 지원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커먼스필드 춘천에서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족한 영역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고대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뭐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영역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왜 서로 같이 쓰지 못할까? 저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단위들을 한데 잘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플랫폼에 끌어들이는 게 물론 저희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정보라고 하는 게 민주적으로 좀 유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좀 가져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런
주민들과 같이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정의하고 이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자원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문을 두드리거나 이제 대학교의 문들을 이제 저희 추진기관 분들도 있지만 막 더 두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약간 사실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을 함께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건 필요하지만 가끔은 마치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을 따기 위해서 PT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대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끔 자세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줄까? 약간 이런 식인데 저는 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대학들이든 많은 전문 기관들이 사회 공헌적인 차원이 아니라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와 주체로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때 있어서 좀 장벽들이 대학교 안에 존재할까요, 교수님? 네. 한마디 하고 싶으면 아니 저는 사실 기업에서 왔는데 너무 대학이랑 지역 이야기만 하시니까 조금 기업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사회가 변하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민산학연관 얘기하지만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의 역할은 이제 학생들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시민으로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리빙랩에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빙랩이 실제 해외에서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제품 R&D, 서비스 R&D 개발의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업이 리빙랩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들은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 온 것 같다라는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물건, 사회적 인식, 법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스케일업 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게 정착되지 못한 것은 비즈니스와 제대로 결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공공선언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와 함께 전략을 짜서 이걸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제품이나 물건들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하는 노력들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고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들을 이제 정의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한테 부탁하고 전문가가 해결한다. 이건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 일을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금방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사실은 교육도 바쁘고 연구하고 다른 데 프로젝트 해서 돈 따고 이런 일들이 주업이에요. 사실은 주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빙랩 활동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자기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메리트이 없거든요. 이걸 해야 했을 때 느낌의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더 뭔가의 메리트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로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업자들 만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현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전문가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접한 경우가 있어요. 같이 막 뭔가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얼마면 돼요? 근데 너무 비싸네요. 뭐 이런 끝이에요. 왜냐하면 현 단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단체들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외부 기관에서 돈을 받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들은 사실은 지속되지도 않고 연관도 없고 뭔가 그 단편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리빙랩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초기 기획부터 시민들과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시민들과 같이 뭔가 활동을 할 때부터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걸 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거기에 내가 기꺼이 참여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싸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성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활동가 조직들에서 이제 그런 괴리감
전문가에 대한 괴리감 이것들을 일정 정도는 깨야 된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그 일에 그렇게 막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을 운동을 하시고 이런 운동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들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단절돼 있었고 뭐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많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거기에 젖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같이 술 마시면서 고민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대학 리빙랩 하면서 학생들의 팀들을 교수들이 이렇게 담당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그 교수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접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니까 일단 학내에서 하다가 또 외부에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줘서 밖으로 나가게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나가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겪어보곤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서로 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도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도 있다면 그런 활동가끼리 만나면서 이 폭을 점점 넓혀간다면 이런 연결고리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전문가들도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아니야 됐습니다. 이때 또 그다음에 행위자로서 참여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찾아갈 길이 너무 막막한 거죠. 근데 저희는 사례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 팀이 스마트 쓰레기통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센싱을 하는 거 못해서 한림대학교에 있는 파임랩 강원에 가서 거기 있는 팀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해서 어떻게 센싱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만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되게 좋아서 그런 식으로 사회적 자본들이 같이 있고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거지 저희가 한이 맺혔던 건 아니에요. 네. 오늘 한잔 하나요? 오늘 같이 모여서 한 잔 먹고 놀고 즐기는 변화를 만드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약간 공감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니까 나는 관심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좀 공동의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스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라디오스타를 보면 꼭 그런 거 하더라고요. 나에게 땡땡땡이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서 막 이야기를 해주실 때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질문들을 드릴까. 네 분 다 이제 질문이 다를 건데요. 네, 우선 한동순 교수님, 나에게 리빙랩이란? 그 저번에 이제 저도 야부리 찍을 때 했던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리빙랩은 젊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전의 추억들이나 이전의 어떤 기억들을 되살려주기도 하고 또 나의 활동 영역이나 반경들을 되게 넓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 3년 정도 이제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진짜 새로운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관계들 또 새로운 어떤 뭐 생각들, 새로운 가치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저한테 전달해주는 뭐 그러한 것이 리빙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영진 위원장님, 네. 나에게 사회혁신이란? 뭐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거다. 원래 하던 거다. 네, 아까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자원들과 협력하실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사회혁신이라고 이제 보통 호명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하던 것들이잖아요. 원래 하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정의되고 점점 또 정책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혁신을 같이 묶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거였다. 너무 낯설고 이런 것보다는 원래 하던 거라 친숙한 거였지 않았을까.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윤환 선생님, 나에게 지역이란? 우선은 노래를 안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디오스타 끝날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지역이란 갑자기 들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사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는 인적 결합,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서로 간의 그 유대 관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라고 조금만 넓혀서 생각을 하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려움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서정수 선생님, 나에게 지속 가능함이란? 모기가 네. 없는 세상.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중2, 중3입니다. 너무 무서운 그 중인데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1등이 되지 않아도, 리더가 되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약 2시간 동안 이렇게 포럼을 빙자한 토크쇼, 저희들끼리의 말잔치를 한번 벌여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사회혁신, 리빙랩, 지역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에서 내가 원래 하던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라는 이름보다는 경험과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따뜻함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결국에 전체적인 사회가 변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그러한 현장의 첫 시작으로 한 분야에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세상이 융합하는 곳, 기술이 융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오늘 이 시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과 세상의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함께 이루는 사회혁신,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연계 방안 온라인 포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혁신계의 진행 꿈나무 장은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